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오늘은 경제신문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경제 기사를 읽을 때 공부했던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4가지 개념을 알고 계시면 훨씬 경제 기사를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전문가가 보신다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우리 초보인 여러분들에게는 경제 기사를 처음에 읽을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목을 보면 슈퍼 비둘기 파월에 국제금리 뚝, 환율 1140원대 하락이라고 나와 있죠. 경제 기사에 비둘기는 웬 말일까요? 그리고 이 파월의 말에 금리와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과 고용 회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고 고용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파월, 조기 테이퍼링 우려 사그라들며 위험 선호 회복이라고 나와요. 물가 상승하고 고용 회복이 더 필요해서 테이퍼링 우려가 사그라들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건영 님이 지으신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서 이 책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리와 환율은 모두 돈의 가치인데요.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가치고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돈의 값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어떨 때 돈의 값이 비싸질까요? 그렇죠. 수요가 많을 때 비싸질 거예요. 반면에 돈의 값이 내려갈 때는 공급이 많을 때겠죠. 이 수요가 많냐 아니면 공급이 많냐에 따라서 금리나 환율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에서 수요자는 누구일까요? 수요자는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공급하는 사람은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이라는 형태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넘치기 때문에 돈의 값인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은행이 돈을 긴축하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행을 말할 때 자꾸 중앙은행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기사에서. 그 중앙은행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입니다. 한 나라의 대장은행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라고도 하고 연준이나 패드라고도 하죠. 그러면 한국의 중앙은행은 어디일까요? 한국은행이겠죠. 한국은행. 그러면 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인 국민, 하나, 신한 등 이런 시중은행에게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개인은 당연히 개설할 수 없겠죠. 한국은행으로 계좌 이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주고 시중은행이 받은 돈으로 대출 등을 하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큰 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 돈을 푸는, 어려운 말로 양적 완화를 하는 은행은 중앙은행입니다. 힘이 가장 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 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 전 세계가 귀를 쫑긋 세우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연준의 대장이 지금 누구죠? 연준의 대장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월 의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 많이 보셨죠? 그 파월 의장이라는 말을 신문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패드는
미국의 기준금리나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때문에요. 45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여는데요. 그 위원회의 이름이 여기에 적을게요. 위원회의 이름이 FOMC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그냥 FOMC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발표가 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통화량을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용어가 기사에 등장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리를 다시 정리하면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가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금리의 수요자는 기업이고 공급처는 은행이다. 특히 중요한 은행은 중앙은행인데 미국의 연준, 패드가 가장 중요하고 이 연준의 정기적인 회의 이름이 FOMC다. 돈을 많이 풀면 금리가 내려가고 돈을 적게 풀면 금리가 올라간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가치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과 비교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달러와 원화를 비교를 해볼까요? 연준이 달러를 많이 풀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하락하겠죠. 반대로 한국은행이 원화를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공급처인 미국의 중앙은행과 원화의 공급처, 달러의 공급처인 미국의 중앙은행과 패드, 원화의 공급처인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그 스탠스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 태도를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처가 중앙은행이라면 환율의 수요 요인은 뭘까요? 수요 요인은 바로 각국의 성장과 금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면 달러 수요가 높아지겠죠. 미국이 아주 강한 성장세를 보인다면 너도 나도 우리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특정 국가의 성장이 강하고 금리가 높다면 해당 국가의 통화를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그 통화에. 반대로 미국 금리가 2% 올랐는데 한국 금리는 7%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많이 주니까 한국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겠죠.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 달러 값은 원화보다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가치인데 이것은 국가의 통화를 비교하는 개념이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 약세, 원화를 많이 찍어내면 원화 약세. 그러면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보냐? 공급은 당연히 각국의 중앙은행이 한다. 그리고 수요는 각국의 성장과 금리를 보고 그 성장과 금리가 좋으면 사람들이 그 통화를 가지고 싶어 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0.25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0.5죠. 오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나왔는데요. 왜 미국이 한국보다 쌀까요? 왜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를 높이 올렸을까요? 솔직히 전 세계인의 눈으로 봤을 때 미국과 한국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미국에 하겠죠. 하지만 한국의 금리가 더 높다면 한국 금리가 좀 더 높네? 미국이 좀 더 좋은 나라 같긴 하지만 한국에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미국보다 조금은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아무도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좀 슬픈 얘기지만 실제 그렇습니다.